혹시 거울을 보다가 눈밑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본 적 있으세요? 피곤하지 않는데도 사람들이 오늘 피곤해 보여 라고 말하거나 젊은데도 나이 들어 보인다는 얘기를 들으면 속상하죠. 눈밑은 얼굴에서 피부가 가장 얇고 예민한 부위라서 작은 변화도 금세 드러나요. 피부가 축 늘어지기도 하고 지방이 불룩하게 나오기도 하고 또 반대로 꺼져 보이기도 해요. 이런 변화들이 겹치면 얼굴 전체가 지쳐 보이고 실제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이는 인상을 주게 돼요. 오늘은 눈밑 노화가 왜 생기는지, 집에서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시술과 수술에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까지 장점과 주의점 모두 함께 정리해 드릴게요. 그런데 도대체 왜 눈밑만 이렇게 빨리 변하는 걸까요? 이 궁금증부터 풀어보면 관리 방법이 훨씬 잘 이해되실 거예요. 첫 번째는 피부 탄력 저하예요. 나이가 들면 피부 속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줄어들면서 피부가 얇아지고 힘이 약해져요. 쉽게 말하면 천막을 잡아주던 기둥이 하나씩 빠져나가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피부가 쉽게 주름지고 처져 보이게 돼요. 두 번째는 지방 돌출이에요. 젊었을 때는 지방을 잡아주는 막이 단단해서 눈밑이 매끈해 보여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막이 약해지고 지방이 앞으로 밀려나와 불룩하게 보이게 돼요. 세 번째는 눈밑 꺼짐이에요. 지방이 적거나 뼈 구조가 작은 분들은 눈밑이 움푹 들어가 보일 수 있어요. 충분히 자도 피곤해 보인다는 말을 듣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마지막은 생활 습관이에요. 자외선은 콜라겐을 파괴하고 수면 부족은 피부 회복을 방해해요. 눈을 자주 비비면 피부가 손상돼서 더 빨리 늘어지기도 하고요. 짠 음식, 술, 담배는 혈액순환을 나쁘게 해서 노화를 가속화해요. 즉, 눈밑 노화는 여러 요인이 겹쳐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원인을 알게 되셨죠?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병원에 가지 않고 내가 집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지금부터 돈 많이 쓰지 않아도 가능한 홈케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보습 관리예요. 눈밑 피부는 피지선이 거의 없어서 금세 건조해져요. 건조하면 작은 주름이 빠르게 깊어지고 피부 장벽이 약해져 탄력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보습은 단순히 촉촉해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노화를 늦추는 기본입니다. 세라마이드나 판테놀 같은 성분은 피부 사이사이 벽돌처럼 메워서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게 막아줘요. 겉만 잠깐 촉촉한 게 아니라 주름이 더 깊어지지 않도록 예방해주는 거예요. 레티놀은 콜라겐 생성을 돕지만 자극이 있을 수 있어 저농도부터 시작하는 게 안전합니다. 두 번째는 림프 마사지예요. 눈밑이 붓는 건 단순히 물이 고여서가 아니라 림프 순환이 잘 안 돼서 수분과 노폐물이 쌓이기 때문에 하수도가 막히면 물이 고이듯이 가볍게 마사지하면 순환이 개선되고 붓기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게 누르면 오히려 자극돼서 주름이 늘어날 수 있으니 꼭 조심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눈 둘레근 운동이에요. 눈을 감고 뜨는 근육이 약해지면 피부와 지방을 지탱하지 못해 쉽게 처져요. 간단한 운동만 해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피부로 가는 영양 공급이 늘어나 탄력 회복에 도움이 돼요. 다만 5분 이내로 가볍게 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생활습관 관리예요. 짠 음식은 붓기를 악화시키고 술은 혈관을 확장시켜 눈밑이 더 부어 보여요. 흡연은 콜라겐을 파괴하고 혈액순환을 방해시킵니다. 자외선은 피부 속 DNA를 손상시켜 주름을 빠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선크림과 선글라스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밤 11시에서 새벽 2시는 피부 재생 호르몬이 가장 활발하게 나오는 시간이에요. 이때 숙면을 취하면 피부 회복이 훨씬 잘 돼요. 자, 지금까지 홈케어로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분명하지만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난 이미 눈밑이 불룩 튀어나와 있는데 마사지나 크림만으로 부족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병원 시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술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볼 거예요. 첫 번째는 리프팅 레이저예요. 아이서마지, 아이울세라 같은 리프팅 장비는 피부 속 깊은 열을 줘서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요. 낡은 매트리스 속 스프링을 새로 교체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가 당겨지고 주름이 완화됩니다.
하지만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시술 중 통증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필러와 콜라겐 부스터예요. 눈밑이 꺼져 있으면 피곤해 보이는데 필러는 꺼진 공간을 채워줘 움푹 패인 도로에 아스팔트를 메우는 것과 같습니다. 효과는 빠르지만 과하게 넣으면 오히려 더 부어 보이거나 울퉁불퉁할 수 있어요. 드물긴 하지만 혈관을 눌러서 위험한 경우도 있습니다. 반드시 숙련된 의사에게 소량씩 받는 게 안전합니다. 울트라콜 같은 콜라겐 부스터는 스스로 콜라겐을 만들어 자극하는 방식이에요. 효과는 천천히 나타나지만 자연스럽고 오래 유지됩니다. 다만 꾸준히 3번 정도는 받아야 된다는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스킨 부스터예요. 리바이브, 아이리쥬란, 레티젠 같은 제품은 피부에 직접 주입해 세포 재생을 촉진해요. 건조하고 잔주름이 많은 피부에 좋습니다. 하지만 주사 특성상 멍이나 붓기가 생길 수 있고 중요한 일정 전에 받으면 곤란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콜라겐 잼버실 삽입입니다. 잼버 같은 눈밑 전용 실을 넣어 피부의 빈 공간을 채우고 천천히 녹으면서 탄탄하게 콜라겐 생성을 촉진시켜 줍니다. 즉각적인 효과와 장기적인 효과가 동시에 있습니다. 하지만 시술 후 멍과 통증이 있을 수 있고 실이 얕게 들어가면 티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경험 많은 의사에게 받으셔야 합니다. 시술은 부담이 적고 효과도 꽤 좋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시술만으로는 부족한데 이 정도면 수술을 해야 되는 건 아닐까? 바로 그럴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수술입니다. 첫 번째는 눈밑 지방 재배치예요. 튀어나온 지방을 분산시키고 꺼진 부분을 채워 평평하게 만들어요. 불룩 튀어나온 흙을 퍼서 옆에 움푹 팬 곳을 메우는 것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다시 재발할 수 있고 수술 후 관리가 필요해요. 두 번째는 하안검 수술이에요. 피부가 심하게 처져 주름이 많은 경우 늘어진 피부를 잘라내고 당겨 봉합하는 수술입니다. 효과는 확실하지만 회복 기간이 눈밑 지방 재배치보다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과도하게 당기면 커튼을 너무 세게 잡아당긴 것처럼 눈 모양이 변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결막 절개 수술이에요. 겉에는 흉터가 남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결막 부종기나 일시적인 충혈이 생길 수 있고 회복 기간이 더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노화는 계속되기 때문에 수술 후에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효과를 오래 유지하고 노화를 늦추는 관리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자외선 차단입니다. 자외선은 콜라겐을 파괴하고 색소 침착을 만들어요. 그래서 선크림은 필수예요. 눈가 전용 제품을 쓰면 자극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습과 마사지예요. 시술이나 수술 후에도 피부 장벽을 회복시켜 효과를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사지는 세게 하면 오히려 주름을 늘릴 수 있으니 가볍게 해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생활습관 관리예요. 충분한 수면은 세포 재생을 극대화해요. 균형 잡힌 식사는 항산화 영양소를 공급해 노화를 늦춰줍니다.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콜라겐 파괴가 빨라지니까 햇빛은 오래 쬐는 뒤에는 꼭 진정시켜줘야 합니다. 아침에는 세안 후 보습과 선크림, 저녁에는 클렌징과 아이크림과 마사지, 이런 루틴만 꾸준히 해주면 인상이 한결 젊게 유지될 수 있어요. 오늘은 눈밑 노화의 원인부터 홈케어, 시술, 수술까지 모두 정리해봤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홈케어는 예방과 유지의 필수, 시술은 부족할 때 보완, 수술은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할 때 선택. 하지만 어떤 방법이든 부작용과 한계를 이해하고 꾸준한 관리가 동반되어야 효과가 오래갑니다. 주름과 노화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관리 방법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얼굴은 10년 뒤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눈밑 처짐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동안 얼굴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